반갑습니다. 공부 좀 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간단하게 그 좀 보시면 그 페이지 그 268페이지 저 앞에 그 사이에 있는 그 부분 자체는 제가 좀 하고 나서 뒤에 해줄 거예요. 되나요? 하고요. 이 투자 파트인데 우리가 그 전시를 공부했던 것 뭐요? 수요, 공급, 가격이 있었어요. 그죠? 요 중에서 좀 수요를 좀 더 자세히 공부한 부분이 투자 파트예요. 경기라든지 정책은 나중에 이 투자 응용의 응용, 저 수요금 응용인데 정책은 한 3월 말쯤 돼 봐야 돼요. 4월 말쯤 돼서 우리 정책이 좀 바뀌면은 그 정책 파트가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리 보면 돼요. 공법이나 세법 등에서 바뀐 그 공법 등이나 세법에서 바뀐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은 우리 학교 시험에 그대로 나온다 보면 돼요. 근데 그대로 오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을 뭐가 노는가 하면 약간씩 뭐요 그 시장의 효과를 보는 게 효과 되나요? 부산하게 나오기 때문에 봐두시면 되고요. 지금 책은 다 나왔던가요? 세법이나 공법 책은? 이 출판사 책이 꽤 빨리 오네. 아니, 다른 곳은 아직까지 세법이나 공법 책이 다 안 나왔던데. 바뀐다 해가지고. 바뀐 게 놈이 부록이 많이 오겠죠. 그죠? 부록. 우리 이제 정치, 지금 정법 바뀌어 오니까 정치 많이 바뀌겠죠. 바뀌겠죠. 그 페이지 268페이지. 부동산 투자 이론. 옆에다가 그냥 투자론에다가 투자에다가 투자 파트 167페이지. 투자론 있습니까? 167페이지. 챕터 5. 167페이지에 투자론 있습니까? 267. 267. 267에 그 투자 있죠? 거기다가 그냥 약 10문제 적어놔요. 약 10문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추세가 나올 거예요. 추세가. 앞으로 공부했던 그 수요 공급 그 파트에서 약 10문제. 투자 파트 약 10문제.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간단한 내용보다 실제로 우리가 뭐 이제 부동산에 투자할 때 그죠? 하는 기법들. 이게 일명 컨설팅, 그 분양 대행사 있죠? 그런 기법들이에요, 이 기법이. 그러다 보니 이런 위주로 많이 나갈 거예요, 자꾸 시험이. 추세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되나요?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투자 파트가 중요하다고 해도 이 책들이 보면 자꾸 이 일반 책들이요. 투자 파트 자꾸 비하시켜요. 시켜가지고 시험 문제는 한 여기 노는데 또 붙여놓는 건 뭐예요? 한 5문제 적어놔요. 책에다가. 왜 이 투자 파트가 금융을 넘기면 또 금융가시 버는 수 있고 그렇거든요. 파트 자체가. 이 자꾸 돌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작게는 것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자체가 시험에 벌써부터 한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요. 최소 8문제예요. 투자 파트가. 8문제에서 10문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많이 나온다고 하면 공부 좀 할 건데 자꾸 어려운 데다가 뭡니까? 많이 넣고 숨겨버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좀 포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로 시험 문제 많이 나버리다 보니 여기서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가 시험에 그냥 10문제를 보면 돼요. 자리 매짐이. 뭐요? 좀 잘 봐주시면 돼요. 그 투자 파트가 어려운 건 아니고 투자 파트가 쉬워요. 쉬운데 이 투자 파트는 조금 관심을 안 가지면은 좀 이해가 어렵고 또 금방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용어가 새롭거든요. 용어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날 때 그 1, 2월 달에 시험 날 때 우리 수요, 공급, 가격, 뭐요? 그 다음에 탄력성, 그거. 그 다음에 투자하는 파트 있죠? 이것도 많이 봐두셔야 돼요. 되나요? 자, 좀 어려운 파트입니다. 투자 파트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 수요, 공급, 가격 도로 파트고요. 그 어려운 파트예요, 그 파트가. 요 파트 어려운 파트인데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뜻을 좀 정확히 이해해 두세요. 프린트는 다 받았죠?
프린터물은 다 받았죠. 앞에 우리가 시장 파트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정책에 나와 있는데 페이지는 엄청 많죠. 지금 제가 넘기는 파트. 그죠? 페이지는 엄청 많을 거예요. 뭐 시장 파트, 그 다음에 입지 선정, 그죠? 그 다음에 정책 파트. 페이지는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그 파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역시 정책 파트예요. 보통 정책 파트는 시험 치면 보통 다 문제에서 보면 돼요. 정치 관계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입지 선정 같은 경우는 한 두 문제밖에 안 노는데 그게 나올 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골라서 몇 개 하면 돼요. 되나요? 제가 안 해주는 파트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뜻입니다. 나중에 정리할 때 하면 됩니다. 자, 부동 투자. 그 268페이지를 보면 제일 위에 그 투자의 정의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정의. 그래서 앞에 제가 그 페이지 268 부동산 투자라고 불러요. 투자. 여기서 부동산은 수익성 부동산을 의미해요. 수익성 부동산. 부동산을 말해요. 우리 앞전에 수요 공급은 주로 아파트 위주였어요. 그죠? 아파트. 아파트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특정 아파트 단지인데 얘는 주로 우리가 수익성이기 때문에 임대상가나 주로 임대원룸 되나요? 이런 걸 단위해요. 주로 임대상가를 보면 돼요. 임대상가는 뭐가 들어와요? 보통 이거는요 수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가 뭐가 들어있어요? 보통 임대료 수입, 그죠? 임대료 수입. 보통 이 임대료 수입은 주로 보통 우리가 이는 연간이죠. 연간 우리 보통 임대료는 어떻게 들어와요? 매월이죠. 그러니까 보통 연간 따져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임대차 기간이 보통 10년, 1년이죠. 1년간 한번 정해지면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보통 연간 따지는 거예요. 뭘 따진다고요? 연간.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2년 보죠. 그죠? 상가부터 1년이다 보니까 주로 1년 따져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연간 임대료 수입이 나와요. 임대소득. 소득이 들어와요. 연간 임대소득. 있고요. 이때 여기서 보통 연간 임대소득을 그냥 소득이득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그건 옛날로 교수들이고 요즘은 그냥 임대소득 이렇게 써버렸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거 소득이득이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소득이득이다. 이득이다 쓰고요. 또 나중에 한 개 들어온 게 있죠. 처분시. 뭐요? 처분시 들어온 게 있어요. 처분시 뭐 하더라요? 매매 차익이 생겨요. 그죠? 매매 차익. 매매 차익이 생겨요. 요는 말한다, 이거는요, 이는 말대로 자본이득이다. 이렇게 써요. 자본이득이다. 이렇게 써요. 그럼 이때, 요 연간 임대소득, 이거는 바로, 이거 뭐예요? 이거는요, 운영 단계예요. 뭐요? 운영. 이거는 운영할 때 들어오는 거고, 요는 이제 들어온 거, 이거는요, 처분 단계. 뭐요? 처분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건 내가 지금 현재 상가를 사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가정하에서 들어온 소득이고 연간. 나중에는 내가 나중에 상가를 한 5년 사업을 하다가 팔아먹는다면 하는 소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투자는 지금 현재 이거는 취득 단계예요. 무슨 단계라고요? 취득 단계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이 투자는 말도 취득 단계에서 이는요 구입 의사결정이에요. 뭐요? 구입 의사결정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단계라고요? 취득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투자를 할 때는요, 그게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지금 현재 취득 단계에서, 언제요? 현재 취득 단계에서 내가 앞으로 이 상가를 운영해가지고 돈을 번다면은 임대소득이 얼마 들어올 것이며, 내가 한 상가를 5년 운영하다 팔아먹는다면은 처분 이익이 얼마 들어올 것인가, 이걸 예상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예상소득이에요. 무슨 소득이라고요? 예상소득이에요.
언제 예상소득이라고요? 장래 예상소득이에요. 장래 예상소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기대 바탕을 둔단 말이에요. 뭐요? 기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뭐 영어로 그냥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뭐 이걸 기대 쓰기도 하고 예상 쓰기도 하는 거예요. 되나요? 자, 그러면 일단 투자는 뭐다? 다시 얘기한다면요. 현재 취득 단계에서 장래 뭡니까? 이러한 뭐요? 원적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득, 또 나중에 장래를 팔면 발생할 뭐요? 자본이득, 정매매 차익, 이걸 예상하면서 이런 임대 상가 등을 살 것인가 사지 않을 것인가 뭐요? 구입 의사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구입이니까. 이는 수요자한테 자문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는 수요행위에 포함돼요. 어디 포함된다고요? 이는 수요행위라는 거예요. 구입이니까 이는 수요행위예요. 수요행위다 이 보면 돼요. 요 말이에요. 근데 주의할 점은 내가 앞으로 뭡니까? 상가를 사가지고 운영하면 이렇게 소득이 발생할 것이다. 한 이런 소득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해봐야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맡긴다고요. 기대는 항상, 요 기대는요, 항상 불확실성이 이런 거예요.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 불확실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손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불확실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뭡니까? 이 예상치보다 실제 해보면 나중에 실현치가 나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게 예상치 기대치보다. 그러니까 현재 미래를 향하여 이렇게 소득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요 기대치보다 실제 해보면은 뭐요? 실현치가 나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뭔다고요? 위험이라 하는 거예요. 뭐요? 그럼 결국 뭐요? 불확실해서 뭐가 필요된다고요? 현재 뭐요? 장래 뭐보다요? 요 내가 기대한 것 기대치보다 뭐요? 실현치가 뭐요? 같지 않단 말이에요. 같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내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나 진짜 해보면 나오면 뭐요? 해고 나면은 이보다 뭐요? 결과가 달라서 실현이 달라서 뭡니까? 좀 손해볼 수 있어요. 그죠? 이때 요 뭐요? 실현치가 요게 실현치 이게 좀 나쁠 가능성 또 같이 말로 우리말 하면요 좀 손실이 볼 가능성 이걸 한다고요? 요걸 위험이라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요걸 위험이라 한다는 거죠. 위험이라 불러요. 그럼 결국 위험이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한다고요? 좀 손해볼 가능성을 말해요. 그렇겠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자 학술에서는 기대치보다 좀 실현치가 뭐요? 기대치로부터 실현치가 차이가 날 가능성 또 뭐요? 기대치와 실현치가 달라질 가능성 기대치로부터 실현치가 벗어날 가능성 이래 하지만 일반 의미는 뭐예요? 좀 손해볼 가능성 되나요? 요거부터 우리가 위험이라 불러요. 그렇겠죠? 그 말이에요. 이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 위에 그 투자에 뭐요? 그 정의가 있을 거예요. 268회 있나요? 교재 제일 위에 이런 내용들은 그 보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런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쓰잘데없는 이야기고요.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름할 뜻이라면 다 투자라는 뜻이에요. 뭐요? 이 투자는 워낙 폭넓게 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투자 이것은 옛날에 뭡니까? 옛날에 한 30년 전에 일반 행장 이름 교사 쓰는 말이고요. 요즘은 그냥 간단하게 장래 뭡니까? 내가 어떤 뭐요? 이익을 장래 예상 이익을 노리고 현재 상가 등을 살 것인가 사지 않을 것인가 뭐요? 구입 의사 결정을 하는 행위가 다 뭐요? 투자로 보면 돼요. 되나요? 그래서 우리 그 프린트문 한번 봐보세요. 프린트 받았죠 오늘? 좀 그 강의된 내용들은 약간 약식화된 내용들은 여기 있는 내용으로 정의하면 돼요. 되나요? 부동산 투자란 불확실한 뭐요? 장래 이익. 이 장래 이익은 뭐가 있다고요? 자본이득이 소득이득이나 자본이득. 그럼 소득이득이 뭐다고요? 임대소득.
소득이득이 임대소득. 그냥 임대소득 하면 돼요. 임대소득. 얘가 이걸 학자들 이렇게 번역한 말이 자기들이 만든 말이 그냥 이게 뭐예요? 소득이득이라는 뜻이에요. 되나요? 임대소득과 자본이득 있죠? 이게 뭐예요? 매매 차익. 양도소득. 뭐예요? 매매 차익. 근데 이런 이득들은 내가 지금 상가를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팔았어요? 이제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말인 게 장래 이익을 생각한 기대한 소득이 뭔다고요? 장래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기대치입니다. 기대 소득입니다. 자, 요걸 얻을 목적으로 현재 어떻게 한다고요? 수익성 부동산의 구입 의사 결정과 관련된 수요 행위란 말이에요. 어떠나요? 저 구입 의사 결정이 뭐예요? 매입 의사 결정.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결정한단 말이에요. 어떠나요? 그 뜻이에요. 말한다. 1번에 뭐 써놨습니까? 투자 전에 예상한 장래 이익의 기대치보다. 자, 기대치가 뭐예요? 예상치. 보다. 그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를 했습니까? 하기 전입니까? 하기 전이잖아요. 상가를 사기 전이에요. 사기 전이니까 살 것인가 사지 않을 것인가를 의사결정하지 맞나요? 그러니까 투자 전에 뭐 예상했던 기대한 요 장래 이익의 요 기대치보다 투자 후에 달성될 뭐요? 장래 이익의 실현치가 더 나쁘게 나타날 가능성을 만다고요? 위험이라 한다. 뭘 한다고요? 위험이라 한다. 그 적지 말고요. 뒤에다 해설이 있으니까 위험이라 한다. 되나요? 이 말이에요. 위험이라 한다. 그러면 위험 내가 지금 말하는 이거는 지금 개념 잡는 겁니다. 그 위험이 그냥 뭐야? 좀 손해볼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래서는요, 나와도 내가 개념 잡으려고 할 거지. 이렇게 우리 시험에 답과 관계없다 뜻입니다. 되나요? 관계없다 뜻입니다. 이거 창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페이지 보면, 269페이지에 보면, 그 부동산 투자에 장단점이 있을 거 있나요? 그거 보면 제일 먼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의 향유가 있을 거예요. 있나요? 그 소득이득이 뭐라고요? 임대료 같은 거, 임대소득. 토지 같으면은 토지 임대소득 같은 거. 토지 임대소득이 지대입니다. 토지 임대소득이 지대입니다. 이런 거라든지. 자본이득이 뭐예요? 지가상승. 지가상승이 뭐예요? 매매 차익. 되나요? 차익.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동시에 항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 동산들은 소비하면서 소멸됩니다. 맞나요? 부동산은 수명이 길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임대소득을 얻기도 하고 또 수명이 길기 때문에 팔면 매매 차익을 얻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되나요? 자, 그냥 지금 현재 여기서는 요걸 쓰는 거죠. 운영 단계에서는 뭘요?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고 나중에 뒤에 이거 운영하다가 나중에 뒤에 장래 팔아먹으면은 매매 차익인 뭐요? 자본도 얻을 수 있고 맞나요? 이걸 쓰는 거예요. 이렇게서 가만히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딱 보면은 이거 딱 내용 보면은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답으로. 이건 그냥 보는 거예요.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건 답으로 걸 리가 없어요. 뭔다고요? 이런 거는 시험에 1, 2, 3, 4, 5 쓸 때 나오긴 나와요. 되나요? 너는 이건 답으로 걸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는요, 내가 출제위원 같으면은 이래 많은 걸 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항상 궁예의 관심법으로 봐야 돼. 뭐라고요? 보면서 좀 놓을 수 있는 것을 잘 체크해 두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갖다 보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줄을 다 끌어 앉아서 소리 다 외우고 있어. 이거 갖다가. 그럼 이름 다 잊어버려. 뭔다고요? 그래 필요가 없이 딱 봤을 때 이게 답을 넣을 수 있겠다는 것은 체크 딱 해뒀다가 잘 보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 다음에 지대특가 인데 좀 뒤에 하고 다르고 내용이 많으니까 지대특가 내용 좀 하나요? 놔두시고 그 다음에 절세 효과가 있어요. 뭐요? 절세 효과. 이 절세 효과가 말 그대로 이거는 세금 전략 효과예요. 뭐요? 나중에 뒤에 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특히 이 소득세 등을 구할 때 내가 상가 등에 투자를 하면 뭐죠? 임대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뭐된다고요? 임대사업자에게는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죠. 사업에 이자하고 또 건물들이 많다고요. 나중에 낡아가면 감가상각이 발생하죠.
그걸 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 칠해줍니다. 맞다고요? 그걸 우리가 절세 효과라 불러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이걸 상가를 사가지고 운영을 하면 임대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맞다고요? 임대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되면 뭘 낸다고 이때는요. 소득세를 내야 돼요. 뭘 낸다고요? 이때 소득세는 자본소득세,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낼 때, 소비자 때문에 낼 때, 계산할 때, 만다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순영업 소득에서, 다른 말로 이자 비용이죠. 이자, 내가 6개월 때 이자하고, 근데 건물들이 뭐요? 감가상각이 되죠. 요 감가상각비. 요걸 뺀 금액에다가 뭡니까? 여기다가요. 요 세율을 곱힌단 말이에요. 세율 곱해가지고 뭐요? 소득세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사업자가 아니라면은 감가상각비나 이자를 비용치를 안 해줘요. 내가 사업자다 보니까 해주는 거예요. 잖아요? 이만큼의 비용치가 되면은 우리말 하면 과세 표준이 작아지잖아요. 이거 빼주니까. 이거 작아지니까 뭐요? 당연하게 소득세가 적어진단 말이에요. 맞나요? 요걸 뭘 해준다고 이걸 비용 처리해준단 말이에요. 비용 처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요걸 뭔다고요? 요걸 여기서는 절세 효과를 한 거예요. 세금 전략 효과. 무슨 효과? 이 말 같은 말로 제가 이걸 같은 말로 이걸요. 감세 효과다 쓰게 돼요. 뭐요? 세금 감소 효과. 되나요? 그러니까 절세 효과, 감세 효과 같은 말이에요. 있나요? 나 이건 뒤에 한번 볼 거고요. 뭐 계산할 때요? 영업소득세 계산을 한번 볼 거예요. 되나요? 일단 볼 거고, 체크를 되고 할 거니까. 다음. 그 밑에 보면 이제 뭐요? 구매력 보호가 있어요. 있나요? 구매력 보호. 그거 보면 이제 구매력 보호가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강조한 건데, 그죠? 이건 좀 잘 봐두셔야 된다 했어요. 요거는 잘 봐주셔야 돼요. 별표가 몇 개예요? 3개면 이거는요. 적어도 시험에 2개 이상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 부조선 논할 때 요 구매력 보기 인플레이션이에요. 되나요? 요걸 빠뜨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계속 관계된 내용이에요. 여기에도 관계되고 또 뒤에 넘어가면은 뭐요? 금융에도 관계되고 또 지금 요구수율도 결정 관계되게 되고 요구수율은 있죠. 계속 관계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건 좀 봐두면 나중에 다른 걸 공부할 때 별도로 암기할 필요가 없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답으로는.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 제가 앞전에 얘기했지만요. 한 번씩 우리가 인플레이션 쓰는데 레이션 쓰는데 그죠? 인플레이션 말 그대로 뭐예요? 물가 상승입니다. 그죠? 물가 상승. 그러니까 실물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실물자산의 전반적인 실물자산의 평균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다음 개념은 간다 써놨어요. 어디 써놨다고요? 그 2번에 써놨잖아요. 프린트물에 있나요? 프린트물 펼쳐놔요. 2번에 뭐라 써놨습니까? 인플레이션이란 전반적인 실물자산의 평균 가격이 계속 상승 현상을 말한다고요? 인플레이션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나가봤더니 실물자산이 뭐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건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건이니까 뭐 책상이든 배추든 시금치든 건물이든 부동산이든 되나요? 이런 자산의 가격들이 뭐요? 시장에 가보니까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럼 다 올라가면 전체적인 평값이 올라가겠죠? 이거 우리가 인플레이션 한단 말이에요. 써놨죠? 그래서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자체를 우리가 말하면 이게 뭐요? 물가 상승이라는 거예요. 뭐요? 물가 상승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 상승. 그래서 인플레이션 말과 물가 상승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보통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 우리 보통 물가 상승이라고 불러요. 물가 상승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있는데, 첫째. 뭐요? 첫째. 물가 상승률보다 내가
투자한 자산이라든지 내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낮으면 그만큼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든 하든 뭐요? 자신이 누구겠습니까? 나든 이게 뭐요? 자신 자체가 이 은행이든 뭐든 간에 자신의 뭐요? 자산 가치 뭐보다요? 상승률 보다 인플레 율이 높으면 요거 잡아야 됩니다. 높으면 만다고요? 그 차익만큼 뭐요?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뭘 본다 이거예요. 요게 제일 큰 맥이에요. 그래서 혹시 투자론이라든지 금융편에 딱 갔을 때요.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이 놓으면요. 이게 바로 시험에 답이라고 보면 돼요. 뭐요? 높으면 이게 포인트라고 보면 돼요. 높으면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요? 받을 요 자산 가치 상승률이 받을 돈이 받을 게 받거나 갖고 있는 게 말이에요. 받거나 갖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2%예요. 몇 프로요? 자기가 받고 있거나 받을 게 2%란 말이에요. 올라간 게. 근데 인플레 이거는요. 이거는요. 연 5%예요. 몇 프로요? 5%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3%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3%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요 손실을 뭘 한다고요? 이걸 구매력 하락 손실이라 불러요. 무슨 손실? 요걸 구매력 하락 손실이라 불러요. 구매력 하락 손실. 여기부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걸요. 인플레 위험이라 쓰는 거예요. 무슨 위험? 이걸 인플레 위험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인플레 위험이다. 그러면은 구매력 하락 손실 위험하고 인플레 위험은 같은 뜻이다. 되나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 칠 때 인플레 위험 쓰기도 하고 구매력 하락 손실 위험이다. 왜 그래요? 인플레는 말대로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뭐 올라간다고요? 실물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실물 자산의 가격이 뭐라고요? 내가 살 물건 값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살 거. 되나요? 내가 앞으로 사야 될 물건 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시험 나가면 그죠? 그러면 인플레 발생해 버렸을 때 그만큼 내가 뭐요? 돈을 줘야 돼. 더 줘야 되죠? 그럼 내 자산 값도 올라간 게 있습니까? 요거로 보니까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올라가지 못한 3%는 손해본단 말이야. 더 줘야 되니까. 안 그래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시장에 물건 사러 가면 만다고요? 예전보다 훨씬 물건을 같은 돈을 더 적게 사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럼 그만큼 내가 같은 물량을 사려면 돈을 내가 더 줘야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그만큼 손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면 그냥 그만큼 덕이 되겠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이거죠. 첫째. 그러면은 만약에 자신의 자산 가치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연 2%예요. 연 5%예요. 5%예요. 그럼 인플레율도 얼마예요? 5%죠. 5%죠. 이때는요. 내 자신의 자산 가치 상승률이 5% 뛰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간 요것을 팔아서 내가 다른 물건 산다면요. 똔똔이 됩니다. 맞나요? 이때는 구매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뭐 된다고요? 구매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율과 따질 때 항상 앞에 쓰는 말이 있어요. 이게 실질 쓰는 거예요. 뭐요? 실질 구매력이 유지된다. 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를 따지지 않을 때는 뭐 한다고요? 명목이라 쓰는 거예요. 뭐요? 명목상.
내 자산 값도 2% 뛰었으니까 좋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뭐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이거 잘해가지고, 월급을 2% 뛰어 올렸어요. 뭔다고요? 뭘? 월급을 올렸어요, 월급을. 근데 시장에 나가니까 내가 사야 할 물값은 전반적으로 5% 뛰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 맹목사로 볼 때는요, 내가 작년 대비 2% 뛰었죠. 내 자산은. 그렇죠. 시장에 나가니까 뭡니까? 3%가 부족하다는 거죠. 맞나요? 내가 사야 할 값이 5% 뛰어버렸으니까 2%가 충족시켜서 부족하죠. 그 이때 인플레와 비교한 것은 실질에 쓰는 거고 그냥 내 자산 올라가면 다 일단 맹목이라는 거고.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요즘 뭐요? 우리 노동자들의 월급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최소 임금 맞나요? 올리면 뭐해? 그것보다 훨씬 인플레 많이 뛰어버리는데 맞나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는 뜻이죠. 한 번 받으시고요. 요걸 받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인플레가 발생할 때 이제 이에 대한 뭐요? 이에 대한 이제 대책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대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인플레가 예상이 돼요. 예상시 자신의 뭡니까? 구매력 보호를 위해서 뭐요? 자신의 구매력이 하나 소실 이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플레 이 말이 뭐야? 인플레 위험의 대책으로서 사람들 보통 뭘 하느냐? 이 말이 인플레 대책이 뭐겠어요? 자신의 구매력 보호를 위해서 뭘 하느냐 이 문제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는 게 현금이나 예금보다는 부조선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어디다가요? 현금 뭐요? 보유 또는 예금보다는 뭐요? 예금보다는 부조선에 투자를 한다. 선에 투자하기를 선호한다. 선호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이 현금은 보유하면요. 인플레가 5% 발생하면요. 결국 물건은 현금을 줘야 돼요. 맞나요? 맞나요? 그럼 정확히 현금은요. 5%딱 더 줘야 돼요. 맞나요? 그럼 이 현금은요. 그대로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 시기에 사람들이 뭡니까? 돈을 딱 현금 숨겨 있으면요. 정부 한 번씩 내서는 게 화폐 계획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손해보는 거니까. 안 그래요? 그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금. 요즘 은행에 예금 해봤자요. 이제 1%도 안 돼요. 뭐요? 돼요? 안 돼요? 은행에 예금 해봤자 예금 이자 1%도 안 되죠? 그럼 그래도 4% 손해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맞나요? 인플레가 5% 같으면은, 실물을 사놓으면 5%값만 같이 올라가는데, 안 그래요? 은행에 예금 해봤자 1%밖에 안 되면은 결국은 4% 손해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요, 이자 받는 개념이 아니고요, 은행한테 보관료 주는 개념이에요. 뭐요? 예를 들어 내가 정확히 실질 이자율을 1% 받으려면요, 인플레가 5% 같으면요, 6% 받아야 돼요. 얼마요? 맞나요? 5%만큼 받고 1% 더 받아야 이자지. 그게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인플레가 5% 발생하는데 4% 받아봤자, 그대로 4%, 1% 받아봤자, 그래서 4% 손해보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럼 은행한테 4% 보관료 주는 개념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다고요? 보관 주는 게. 내 돈, 도둑밖에 안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보관료 주는 개념이에요, 지금. 원래 보관 주고 있는 개념이에요, 지금. 되나요? 근데 부동산 이 자체는 뭡니까? 이거는 실물이잖아요. 실물이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 보통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비례적으로. 맞나요? 왜? 실물 가격이 올라가는 이게 물가 상승이니까. 안 그래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예요? 인플레가 발생되면은 현금 보유나 예금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라서요? 부동산은 인플레 해치 기능이 있다. 이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동산은 인플레 해치 기능이 있다. 부동산의 인플레 해치 기능이었어요. 뭐요? 기능이라고 써요. 그죠? 제가 해치가 뭐랬어요? 손실 방어를 해치라 불러요. 뭐요? 손실 방어.
손실 방어 또는 방어 또는 방벽. 방벽. 그러니까 부동산은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현금이나 예금보다는 인플레 시기에 좀 손실을 방어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지금처럼 은행에 예금해봤자 이제 또 싸고 맞나요? 싸고 또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는 이 시기에서 내가 부동산에 자체가 땅들을 사두는 자체가 잘못된 행위예요. 잘하고 있는 합리적인 행위예요. 합리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말할 때는요, 그 학자들은 인플레에 대해서 부동산 사두는 자체를 투기라고 논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합리적인 행동인 것이지. 안 그래요? 은행에 예금해봐서 사부로 손해보는데 만나 이자 해봐서 싸고 그러면 과연 부자 투기를 자기가 한 투기를 다 억제하려면은 인플레 방어책으로 뭡니까? 더 이게 크게 발생하는 사업을 키워서 육성해줘야 되지. 안 그래요? 그런 게 없어놓고 무조건 땅값만 뛰어 올라가게 하면 누가 다 땅 삽을 하지. 맞나요? 거기는 인간의 바람직한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이해가죠? 그 정부는 투기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죠. 맞나요? 그 말이고요. 그게 되고요. 그래도 한 개 더 봐야 될 게 하나 있죠. 이게 두 번째. 그럼 결국 인플레가 발생하면 인플레율만큼은 자신들은요 가치상승 받도록 올려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첫째가 뭐다고요? 첫째가 우리가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예요. 맞나요? 은행은요 이자를 받을 사람이고요 차입자는 이자를 줄 사람이에요. 맞나요? 보통 우리가 차입을 해갖고 투자를 하잖아. 부동산 안 그래요? 그때 볼 때요 인플레 예상이 되면 우리가 보면 이 고정금리하고 뭐 있다고요? 변동금리가 있는데 요 고정금리는요 한번 딱 차입 시점에 이자가 정해지면 만기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요 3개월마다 또 6개월마다 약정 기간마다 이제 바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때 이걸 누가 손하냐 말이에요. 인플레가 예상이 돼버리면요 당연하게 대출자가 은행입니다. 은행은 뭘 좋아한다? 변동금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플레 이만큼은 금리 올려야 되거든요. 맞나요? 올려야 되는 거예요. 월급쟁이든 뭐든 간에 은행이든 간에 인플레 이만큼은 자신의 소득을 올려야 금리 유지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는요 차입자는요 고정금리를 좋아해요. 근데 대출자는 변동금리를 좋아해요. 그럼 변동금리 대출자 누구다가요? 이는 은행이에요. 은행. 누구요? 은행은 변동금리를 좋아해요. 그죠? 왜? 고정금리를 하면은 인플레가 발생해도 금리를 올릴 수가 없거든요.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차입자는 적게 줘도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변동금리를 하면 금리 올려버리니까 차입자는 더 줘야 되고 은행은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요걸 잘 받으셔야 돼요. 하여튼 변동금리가 뭔다고요? 은행이 좋아하는 상품이에요. 그 은행 쪽이 유리한 거는 뭐다? 변동금리 보면 돼요. 되나요? 그 은행 쪽에서 고정금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손해보니까 자기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뜨는 걸 만든 게 구한한 게 이게 변동금리 상품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요. 변동금리는 대출자가 대출자에게 유리한 금리고 고정금리는 오히려 인플레 시기는 차입자에게 유리한 금리다 보면 돼요. 맞나요? 이 말이에요. 봐주셔야 돼요. 또 한 개 더 있는 게 있죠. 임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임대인들은 우리가 임대차 기간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임대차 기간이 있어요. 임대차 기간이 있죠. 요 기간을 임대인들은요 짧게 만들려 해요. 뭔다고요?
짧게 가는 걸 선호해요. 그죠? 결국 받는 자들은 뭐요? 받아야 될 자들은 결국 뭡니까? 인플레이션 받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야 될 자들은. 노동자들은 월급 받아가야 되니까는 월급도 올려달라 해야 되는 거고. 맞나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되나요? 받아야 자신의 금융이 유지되니까. 은행은 뭡니까? 이제 받아야 될 사람이죠. 은행은 그러니까 뭡니까? 인플레만큼 더 금리 올려야 하는 거고. 맞나요? 또 임대인들은 임대료 받는 사람이죠. 맞나요? 받는 사람이니까 임대차 기간을 갖다 만약에 2년 잡아버리면요. 2년 동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1년 잡아버리면은 1년 뒤에 올릴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말은요. 이거는 뭐요? 이거는 받는 자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요? 받는 자 입장. 누구 입장요? 이는 우리 하면 채권자. 맞나요? 즉 받는 자 입장이에요. 자, 기준 보는 거예요. 그죠? 받는 자 기준으로. 노동자라든지 월급 받는 자. 은행에서 뭡니까? 은행은 이자 받는 자. 또 임대는 임대로 받는 자. 맞나요? 이런 자들은요. 인플레이만큼은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야 자신의 구매력이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응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가 자꾸 발생되는 시제에서 얼마요? 임대인이 이들 올리지 못하도록 임대료 상한도 정해놔놓고 특히 주택 임대차 보호부에서는 보통 기간 얼마? 최소 기간을 2년. 맞나요? 2년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상관 1년이지만 뭐 5년 보호 혜택 기간 있잖아요. 맞나요? 이겨서 노는 거예요. 같이 보면 된다. 자, 이게 뭐요? 이게 구매력 보호예요. 그럼 때 뭐 소유에 대한 긍지를 놔두시고, 그럼 이거 한번 봐보세요. 2번 정리됐죠 이제? 프린터 2번. 뭐랬어요? 자신의 자산 가치 상승률 있죠? 이 주로 누구 입장이라고요? 받는 자. 받아야 될 자. 맞나요? 받아야 될 자가 은행에 이자를 2% 정했는데 고정비 하다 보면 못 올린단 말이에요. 못 올리니까 뭡니까? 인플레가 5% 돼버리면 3% 손해본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뜻이에요. 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뭔다고요? 그 차이만큼 이익 본다 손해본다? 손해본다. 체크를 하지 말고 체크를 하지만 뒤에 해서 다 있으니까 다음 자 장래 3번 인플레가 예상될 때 인플레 해지를 왜? 해지가 뭐라고요? 손실 방어 적어놓으면 돼요. 손실 방어. 장 손실이 제가 뭐랬습니까? 위험을 했잖아요. 그럼 인플레 손실이니까 인플레 위험이겠네요. 인플레 위험 방어라는 말이 장 인플레 해지라는 뜻이에요. 콜? 인플레 위험 방어. 해지 손실 방어를 위해 보통 뭘 좋아한다? 부동산 보유를 선호하고 맞나요? 그 다음에 대출자보다 차입자는 뭘 선호한다? 차입자는 고정금리, 대출자가 변동금리입니다. 예전에 이걸 또 다 바꿔놓은 식으로 내놓은 게 좋다고 변동금리 콕 찍고 옵니다. 이거 차입자는 변동금리를 하면은요 누구한테? 은행한테 이자를 더 줘야 돼요. 그 차입자는 안 주기 위해서는 고정금리가 좋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항상 받는 자 입장에서 변동금리가 좋다는 것이 안 그래요? 주는 자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인플레보다 임금 자기줄 하잖아요. 노동조합제에서는 더 달라는 거고 안 그래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주는 자는 뭡니까? 반대로 갑니다. 나중에 이것도 한번 내놓으면은 또 좋다고 또 변동금리 있고 톡 꼭 찍고 올 거야. 내가 다 알거든요. 요즘에 그나마 조금 우수한 학생이 있어서 고정금리는 이해하니까 보고 따라간 거고 입에서 변동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죠?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뭐 몰랐대. 다 보면 보입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는요. 받는 자
받는 자 입장에서는 항상 대출 입장에서는 뭐다? 변동금리. 차입자 입장, 주는 자 입장에서는 고정금리. 맞나요? 그거 체크. 자,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밑에 한 개 더 보면요. 그 부동산 투자에 단점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그거 보면 낮은 환금성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요직 한번 체크해 두시랬죠. 낮은 환금성. 뭐요? 우리 보통 환금성 쓰기도 하는데요. 환금, 성. 인데요. 같은 말로 보통 우리가, 다른 말인데 이것도 보통 유동성, 우리 학기로서 보니 가르치게 돼요. 유동성. 뭘 하면요. 현금 전환성을 말해요. 뭐요? 현금 전환성. 그러니까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속도. 되나요? 현금화되는 성질. 현금화 뭐요? 되는 성질. 뭘 말해요? 그 뒤에 조금 환금성이나 유동성은요. 좁이는요. 속도의 속도. 속도성을 말해요. 속도. 시간. 그러니까 현금화 시키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말이에요. 시간. 저기는 좀 되는 뭐요? 시간적 성질을 말해요. 즉 속도의 성질이에요. 단 조건은 뭐다? 제값 받으면서 뭐요? 그러니까 제값을 받았을 때 현금화되는 시간적 속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는요. 단 정상 가격으로 뭐요? 회수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세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일단 뭐요? 고가품이에요. 뭐요? 품이고요. 공적 규제가 많아요. 뭐요? 규제가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들도요. 좀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요. 내가 요 부동산 사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다 살본단 말이에요. 맞나요? 공법 규제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은요. 뭐 환금성이나 유동성이 뭐다고요? 이게요. 약하다는 거죠. 뭔다고요? 약하다 이 말이에요. 즉 환금성이 약하다. 성이 낮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 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자가 뭐한다고요? 금매 등 빠른 현금화가 요구되는 때가 있어요. 맞나요? 신속한 현금화가 요구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 부동산에 요 시장 가치가 뭐예요? 정상 가격이잖아요. 감정평가액, 정상 가격. 그 정상 가격이 바뀐 거예요, 시장 가치로. 그 정상 가격은 삼전가에도 정상 가격이었어요. 그 삼전의 감백가지고 바꿨어요, 시장 가치로. 정상이 한 10억 간단 말이에요. 이걸요, 시장을 통해 처분해요. 시장에서 처분한단 말이에요. 현금화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가격이 뭐요? 실제 매매된 값이 뭐요? 8억에 내놨어요. 얼마요? 10억에 내놓으면은 현금하고 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매수를 하여금 빠르게 사도록 뭡니까? 싸게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시장 가치는 뭐야? 10억인데 시장을 통해서 회수한 돈은 8억이에요. 맞나요? 그럼 시장 가치보다 2억 손해봤죠? 그럼 2억만큼 뭐 봤죠? 손실을 봤어요. 맞나요? 이걸 시장 가치의 뭐요? 손실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뭐요?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 가치보다 싸게 받아가지고 손해볼 가능성. 요걸 여기서 뭔다고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거예요. 무슨 위험? 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나요? 같이 정치하면서 잡아가면 돼요. 따라할 필요가 없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뭔다고요? 부동산은 유동성이 약하다 보니까 빠르게 현금화 시킬 때 정상 가격, 시장 가치를 받으면서 팔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요? 빠르게 현금할 때는 좀 싸게 팔아가지고 손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말 하면. 그걸 만다고요? 유동성이 약했기 때문에 싸게 팔아가지고 손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위험은 뭐예요? 손해보는 걸 만들어보면 돼요. 손해. 맞나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내 자산 가치가 인플레만큼 올라가지 못해서 손해보는 것. 맞나요? 그 이게 뭐다? 인플레 위험. 인플레 때문에 손해보는 것. 그래 안 그래요? 요거는 내 자산 가치만큼 뭐 받지 못하고 싸게 팔아서 손해보는 것. 왜? 유동성이 약해서 손해보는 것 해서 유동성 위험. 그래서 위험은 항상 손해보는 걸 만들어보면 돼요. 콜?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게 낮은 황금성. 그 한번 볼까요? 4번에. 이제 4번. 부동산은 낮은 황금성 때문에, 자, 낮은 황금성이 뭐다? 유동성. 같은 말입니다. 때문에 시장을 통하여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런 무슨 위험을 한다? 유동성 위험을 한다. 되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요? 1번하고 4번은 1번하고 4번은 뭐요? 그냥 한번 살짝 개념만 잡아 놓으시고, 2번하고 3번은 어떻게 봐야 된다? 진하게 봐야 된다. 뭐라고? 진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굵은 숫자는 좀 잘 봐야 돼요. 요거는 자체가 중요하거나 뭐요? 바로 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뜻 자체가. 나중에 내한테 또 와가지고 뭐가 중요하고 묻지 말란 말이에요. 뭐가 아프니까 얘가죠. 그 진한 게 중요한 거야. 진한 게 뭐가? 여기까지 정리된 거예요. 맞나요? 그 밑에 건 별로 없고 넘겨버리고 쭉 넘겨버리고요. 자, 뒤에 보겠지만은 일단 그 272페이지 한번 봐봐요. 272페이지 뭐 찾았어요?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있습니까? 27의 문제네, 그죠? 본 거죠? 부동산은 실물자산의 특성과 토지 영수 때문에 가치 보존이 뛰어나다. 맞나요?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이 항은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을 앞에 요거네, 그죠? 감가상각비하고 요 이자 비용을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치 해주기 때문에 과세표이 작아져서 세금이 작게 되는 효과가 뭐다? 절세 효과 또는 감세 효과. 맞나요? 볼 수 있다. 같은 문제라도 앞에 처음 볼 때 하고 한 번 더 볼 때 훨씬 소리지죠? 이게 이제 개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제일 처음 볼 때는 이게 좀 뭐 바로 용어 안 들어오니까 그렇고요. 한번 이제 더 본 사람들은 이제 그죠? 굳이 편해진다는 거죠. 세 번째, 부담 투자는 저당권 전세 이게장 레버리지가 뭐예요? 부채 효과. 부채 좀 이따 할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만다고요? 인플레이션을 방한다. 이게 인플레 해치 기능. 맞나요?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쓸 때 상식을. 그래서 뜻을 저하고 나면은 그 들어가는데 위로 두고 나면 아직 무슨 말 온단 말이 안 그래요? 인플레 따른 손실 방어가 인플레 해치 기능. 맞나요? 왜? 인플레가 물가 상승이니까.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자산에 비해서 단기간에 틀렸죠. 현금 발생 가능성이 낮다 해야지. 이게 유동성이 약하다. 환급성이 약하다. 이것 때문에 금매 등 빠르게 현금할 때는 재가보다 싸게 팔아 손해보기도 하는데 이를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이라 한다. 맞나요? 답은 5번. 이런 문제 넣으면 답은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털려오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죠? 자꾸 외우는 거야. 오늘도 외우고 내일도 외우고 하니까 나 시간 멍해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이 투자로는 쉬워요. 그때 뭐요? 내용을 정확히 봐둬야 되는 게 책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요. 우리 책의 내용보다 시험 자체가 한 단 더 위로 논다 봐야 돼요. 책에 있는 내용도 너무 뭡니까? 수박 겉핥기만 해가지고 옛날 시대에 있어가지고 요즘은 이런 문제 못 따라가요. 뜻이 안 그래요? 좀 깊게 봐야 돼, 얘를. 좀 쉬었다 가죠. 그런 의미에서.